정전 부부의 난장판 육아.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어떻게 이 시간 통해서 배운 것들 우리 아이한테 잘 활용하고 있나요?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자꾸 이렇게 네. 까먹네요. 그래서 잊을 때마다 다시 그 지난 에피소드를 복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이걸 하면서 더 괴로워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 아는 건 많아졌는데 실천을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맞아요. 지난 주말에도 아이 데리고 그 역사 체험 수업하러 갔다가 거기 이제 또래 엄마들 모아가지고 제가 또 이 채널을 많이 홍보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서 이대로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아는 것과 모르는 네. 것의 차이, 그거를 우리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말이죠. 야. 너무 기대돼요. 와, 이분은 진짜 우리 네. 엄마들 사이에서는 아이돌 이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 엄마들이 좋아하는 요쪽에 이제 좀 유명하신 크리에이터 분이 그 최민준 씨 아들 코칭해 주시는 분이라 그 뒤를 지금 바짝 쫓고 계십니다. 아니 요새 이분이. 능가에서 이분 강연계에서 오. 돈을 긁어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진짜? 있어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 아이 융합형 인재로 키우기거든요. 요즘 이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갖고 네. 아이들에게 이쪽으로 좀 많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 분입니다. 네. 자, 우리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엑소라는 이름은 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가? 그 그룹 엑소도 있고 여기 엑소도 있고 네. 엄마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빠들은 그만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거냐면은 근데 엑소를 엄마들이 막 남자로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아들 딱 엑소처럼만 자랐으면 좋겠다 요런 맞아요. 마음으로 엑소를 맞아. 찾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댓글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저렇게 크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부 잘해야죠. 얼굴 잘생겼지. 말도 잘해야죠. 사회성도 얼굴도 있지. 잘생겨야지. 아무튼 본인의 아이를 엑소처럼 키우고 싶은 어머님 한 분이 또 나와 계십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함께 하셨던 윤유라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6살 아들 키우고 있는 윤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편에서 배웠던 걸 어떻게 좀 네. 활용을 해보셨나요? 집에 가서? 지난번 편이 저희 네. 대치동 편이었잖아요. 네. 활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그럼 없고. 그날 네. 이후로 좀 뭐 어떤 생각의 변화라든지. 사실 저는 그때 이제 주변에서 대치동 하니까 네. 도대체 그런 곳이 어딘가 좀 배우러 왔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더 제 마음이랑 좀 멀어진 느낌. 대치동과는. 왜냐면 결론은 그거였잖아요. 내 아이가 달리는 말이면 말인지. 가라. 근데 저 아이는 약간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영혼이어가지고. 네. 네. 하지만 언제 또 아이의 성격이 바뀔지 모릅니다. 갑자기 그런가요? 달리고 싶어하면 갈 수도 아, 있는 거죠. 그런가요? 네. 네. 어쨌든 대치동의 어떤 지켜볼게요. 그 교육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융합형 인재. 우리 아이는 좀 싹이 보여요. 왜냐하면 선생님 밥을 먹을 때 와, 책을 펴니다 갑자기. 밥 먹으면서 책을 보고 TV를 또 봐요. 정확한 게 싹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도 뿌듯할 때 있어요. 소마 큐브 같은 걸 밥 먹으면서 만지작 하면은 또 엄마로서 뿌듯합니다. 네. 그거를 잘 방향을 잡아주면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고 네. 잘못 방향을 잡으면 ADHD로 자, 그래서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동의 한 장 차이입니다. 네. 이 융합형 인재가 뭔지부터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될 좀 것 쉽게. 같아요. 사실 융합형 인재라는 게 네. 너무 뭐 기관이나 아니면 뭐 나라별로 뭐 또 전문가별로 정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어디 뭐 교육기관에서는 뭐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면서 이과적인 감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융합적으로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의사나 T 성향을 많이 가진 네. 직업을 가진 분들이 약간 사회성적인 면에서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 애가 공부는 잘해도 너무 주변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리면 그건 또 싫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우르는 느낌인 거죠? 맞아요. 사실은 융합형 인재라는 게 뭐 이과 감성, 문과 감성을 합쳤다. 이것도 정확하게 맞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어디서는 기업에서는 어느 상황에서든 그걸 잘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뭐든 잘하는 다재다능한 뭐 퍼펙트 인간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본질을 보자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탑티어이 되는 게 아니라 꼭 내가 특정 분야에서 1등이 안 되더라도 두루두루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 노출됐을 때 거기에 잘 적응해서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약간 팔방미인 같은. 그렇죠. 팔방미인 같은. 이게 아무래도 이 세상의 변화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인재형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제는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워낙 빠르게 변하고 맞아요. 맞아. 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사실은 직업군이 좋다고 하더라도 도태되지. 떠내려가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엔잡러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흐름 자체가 특히 대한민국은 절대로 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도 지금 깨지고 있는 게 예전에는 뭐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라 그래서 무조건 주입식으로 많이 배우고 전교 1등 빨리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기업에서조차도 누군가 뭔가 다른 나라에서 뭔가 좋은 걸 만들면 그거 그대로 모방해서 더 싸고 더 이제 가성비 좋게 만들어서 그 기업이 성장하고 네. 그게 항상 성공 방정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가. 근데 대한민국도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성공 방정식이라는 게 뭐 전교 1등에서 뭐 대기업 좋은 대학을 가서 그다음에 그렇지. 대기업 취직하고 그게 예전에는 뭐 80년대 90년대 이 기성세대들이 말했던 성공 방정식은 진짜로 그게 통했거든요, 그때는. 그쵸. 근데 이제 안 통하는 이유가 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 대기업 평균 퇴직 연령이 40대 후반입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아예 40대 초에 희망 공고사직을 하고 있어요. 어. 근데 여기서 또 역설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히 의학기술 자체가 최근에 뭐 중입자 치료기 이런 것도 들어왔고 유전자 가위 기술 이런 것도 들어왔고 이런 것들이 눈이 안 보이던 애가 눈이 떠지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리고 불치병이라 생각했던 암이 몇 특정 암은 치료율이 고쳐지고. 90%가 넘고요. 맞아요. 약간 건강하게 지금 평균 수명이 지금 자라나는 알파 세대들은 200살까지 산대요. 와.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거죠. 한 120세에서 150세까지 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전민기 씨랑 150세까지 살아야 되는 아, 그건 좀 문제가 있네요. 네, 인생 이모작처럼 결혼도 제도 바꿔야 돼, 이거 내가 봤을 때. 두 맞아요. 번씩, 세 번씩 하는 걸로. 그러니까 어. 지금 말씀해 주신 와. 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뭐 유행하는 것들을 굳이 시키는 게 10년 그게, 후에는 사실은 그쵸, 이게 꼭 바뀌고. 필수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아이한테 지금 기성세대가 주입하고 있는 이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믿고 주입하면은 딱 40년짜리 행복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보통 대부분 제 주변에도 한두 명씩 그런 분들이 보이는데 네. 퇴직하고 나서 전부 다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 주변에 보면은 나이가 지금 거의 이제 40 넘고 이랬는데도 지금까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퇴직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방송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방송만 네. 알고 계속 쭉 해왔는데 이제 마흔이 딱 되니까 이제 나 뭐 해야 되지? 내가 뭘 좋아하지? 약간 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 흐름 시류 자체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가장 못 따라오고 있는 게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 아, 맞아요. 근데 그게 결국 전 세계 국가별로 자기가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투표를 하거든요. 네.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이나 그런 국가들은 뭐 가족과의 관계나 아니면 건강이나 내 꿈 이런 게 1, 2, 3, 4, 5등 다 앞에 있어요. 대한민국은 돈, 네. 외모, 성공, 성공. 재력 이런 게 다 앞에 있거든요. 와. 이게 왜 그러냐면 인스타 문화뿐만 아니라 그 인스타 누구보다 인스타 열심히 하잖아요, 엑소씨. 저는 제 인스타는 피드를 보시면 네. 주로 제 가치관이나 어. 제 강연하는 모습이나 그 성공하기 위해서잖아요. 글은 안 봐요. 얼굴만 봐요. 내가 지난번에 엑소 사진 확대하고 있는 거 나한테 걸렸어. 아니, 열심히 아, 하더라고. 운동하는 사진 강연을. 확대하고 있더라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마라톤을 이게 러닝을 열심히 하더라고. 제 삶의 철학을 많이 녹여낸 거지. 제가 건강. 뭐 오마카세를 뭐 먹고 어디 뭐 휴양지에 가서 이거를 갔다 이런 자랑을 하진 맞아요. 않거든요. 그래, 맞아, 맞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본질은 전부 다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피드로 올리고 다 비하인드는 숨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나 빼고는 다 행복해 보이네. 근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말도 못한 애 보고 어떤 수저를 물었는지부터 낙인을 찍는 거예요. 아, 쟤는 흙수저 물었네. 아유, 불쌍한 놈.
아유 쟤는 금수다 부럽다 이러고 애가 좀 잘하면은 부모님 보고 누구 뭐 엄마 누구 아빠 이런 게 아니라 쟤는 뭐 반포자이 사는 엄마야. 쟤는 고급 빌라 사는 아빠야. 쟤는 그 되게 뭐 전세 사는 아빠야. 뭐 친하게 지내지 마 이러고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 안 부끄러우려고 멀쩡한 차를 팔고 외제차를 사기도 하고 애가 또 잘하면 누구 아들내미는 뭐 서울대에 갔니 누구 딸내미는 뭐 의대 합격했니? 뭐 누구 사촌 오빠는 뭐 과학고에 합격했니? 그 하고 나서 또 졸업하면 어디 기업에 취직했니? 취직하면 뭐 청약에 당첨됐니? 맞아. 무슨 또 차를 샀니? 끊임없이 비교멸시 질투에 아, 그렇네. 평생 사니까 네. 이 애뿐만 아니죠. 지금 우리 살아난 모든 세대가 대한민국에서는요. 불행해. 남 좋아 보이는 거라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 남 좋아 보이는 게 행복의 기준인 줄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워낙 그렇게 세뇌를 받고 사니까.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직장을 퇴직하고 나면은 치킨집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치킨집을 제가 비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뭐 백종원님처럼 음식을 좋아하거나 이런 분들이 치킨의 하는 뜻이 거는 있어서 행복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퇴직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특정 직종으로 다 빠질 수밖에 없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평균 수명이 150세, 200세까지 가는데 그럼 남은 100년, 150년에 이렇게 수동적으로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 거냐.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럼 교육에서부터 모든 세대에서 아울러서. 그래서 융합형 인재 어쨌든 시작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네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그렇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기 어머님께서도 유라 어머님께서도 지금 뭐 유라가 애가 아닙니다. 이분 이름이 유라예요. 모든 게 다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네. 아니요. 저는 이제 이름을 불러드린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 유라가 애인 줄 알았잖아. 여기에 보면은 윤유라님 믹스한테 적혀있어요. 아니, 저 이런 거 많이 당해요. 소아과 가도요, 약간 애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유라 막 이래요. 이해합니다. 네. 동안이세요. 미안합니다. 너무 제가 줄 알았어요. 우리 엑소 씨도 그리고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멘트 한 번씩 잘 던져줍니다. 엄마 당연히 팬이 많기 남자라고요? 때문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이렇게 자기가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네.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좋아 보이는 걸 가려낼 줄 아는 안목을 길러야 된다. 특히 알파 세대일수록 그게 빠르게 알려줘야 결국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6세, 7세, 그러니까 이 어릴 때 1년 당기는 거랑 나중에 막 17, 18살 때 또는 27, 28살 때 1년 당기는 거랑 같은 1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뭐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지금 그럼 어릴 때부터 잘 알고 그거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아이들은 다 게임 좋아하고 네.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 솔직히 뭐 공부 좋아하는 애가 어딨겠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가 발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정답을 제가 알려줄 정도로 쉬운 거면은 모두가 빌리게이츠가 됐고 알려줬죠. 모두가 일론 머스크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이 아이 또는 어른들도 포함해서 네. 이 행복이라는 게 일차원적인 행복이 있고 고차원적인 행복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이런 소모적인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즉흥적으로 나오는 도파민을 유도해서 이 뇌를 굉장히 인내성을 줄여드리고 이 전전두엽을 어떻게 보면 발달을 못 시켜줍니다. 이 전전두엽이 인내를 좀 하게 해주고 양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본질적인 고차원적인 행복은 이 메슬로우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생리적 욕구가 행복이 있으면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행복은 뭐 사회적 지위, 명성, 그리고 뭐 이런 거에 이제 이런 게임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가 이 자아실현이거든요. 자아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결국 그 자아실현이란 건 좋아하는 걸 찾는 건데 결국 좋아하는 거랑 좋아 보이는 거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안목이라는 거는 결국 내 자녀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야 진짜 좋아하는 거랑 좋아 보이는 거를 가려낼 수 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엑소쌤도 약간 이렇게 커오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글을 모르셨고 맞아요. 네. 가봤어요, 저. 어떻게 알았죠? 그리고 매일 자연에서 뭐 낚시도 하고 네네, 맞습니다. 산 등산하고 이렇게 커오셨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잘 크신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거를 공부해 오신 건 좋은데 질문이 너무. 아니,
하지만 너무 엄마 앞섰어. 입장에서는 속 터집니다. 의대를 갔어요. 그러니까요. 서울대 의대를 가서 자, 여러분, 그만둡니다. 자, 흥분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그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찾으셨는지. 그게 일단은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서울의대에 갔어도 그 의사가 될 수 있는 그 의학과 코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이제 서울의대로 간 거고 물론 대학원이 뭐 쉽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학부는 가톨릭대학교 생명공학과를 나왔고 이제 의대를 이제 대학원으로 갔고요. 뭐 물론 거기서 제가 뭐 다양한 논문도 쓰고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결국 제가 느낀 거는 그 어른들이나 대한민국에서 말했던 이 성공 방정식, 행복 방정식을 따라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서 조기 졸업도 하고 막 장학금도 많이 받아보고 논문도 내고. 근데 한 30살쯤까지 그렇게 살다가 결국 졸업할 때 되니까 이게 행복하지 않은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부모님들이 저를 가르쳤던 그 환경을 살면서 저 나름대로 가치관이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모든 걸 포기하고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서 노선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좀 어떻게 키웠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네. 해주세요. 예. 그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글을 못 썼어요. 와. 그만큼 부모님이 선행학습을 안 시켰거든요. 후행도 안 시킨 거네요. 초등학교 3학년 그렇지. 때. 네, 후행도 안 시켰죠. 그 학원 이런 걸 전혀 안 보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저를 이제 방치한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산을 타본 것 같아요. 산을 많이 다녔구나. 산도 많이. 그러니까 무조건 등산하라 해서 어몽이 자연. 씨처럼 키워라 이런 게 아니라 뭐 등산도 하고 그 남는 시간에 엄마 아빠 학원 갈 시간에 낚시도 하고 그리고 물고기 잡거나 뭐 또 뭐 계곡에 가거나 바다에 가거나 그러니까 엄마 아빠 손잡고 여행을 많이 갔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서 우리 엄마들은 그냥 학원 보내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1% 교육입니다. 본인이 하신 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본질을 보자면은 결국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3000년 전에 이미 정답을 말해줬어요. 이 소크라테스라는 할아버지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너 자신을 알라는 게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건데 사실 제가 유라님 앞에서나 아니면 미녀 누나나 아니면 민기 형 앞에서 또는 뭐 여자친구 앞에서 또는 부모님 앞에서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의 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일관되진 않거든요. 그럼요. 다 다르지. 네. 진짜 씻고 나서 혼자 방에 있을 때 내 모습. 그 자기가만의 너무 그 숨기고 좋아하시네. 싶은 모습 있잖아요. 상상하게 하지 마요. 아니, 왜 벗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때 벗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여기 지금 그 채널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때 뭐 과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벗고 있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집에서 무조건 다 벗고 있거든요. 자연인 상태로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웃은 거예요? 네. 아무튼 진짜 내 모습이랑 이 사회적인 또 다른 내 모습은 다르거든요. 그쵸. 이걸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쓸데없는 남 눈치를 많이 보니까 쓸데없는 페르소나가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살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준도 안 잡혀있으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면은 결국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결국 기존에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었던 얽매였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아, 거예요. 자유롭구나. 시선이나 이런 것들에 그렇죠. 대해서. 그러면 이 쓸데없는 페르소나들이 다 사라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하나? 맞아요. 그런 경험도 좋고요. 그건 엄마 그냥 여행 가서. 제가 항상 이런 강연하면은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여보 그 엑소쌤이 여행 되게 바로 하나 투어 막 500만 원짜리 패키지 해가지고 막 일 가고 유럽 가고 어디 가는데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뇌과학자 유명한 뇌과학자 대가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냥 아무 지하철 타고 아무 정거장 내리거나 아, 버스 타고 아무 정거장 내리거나 낯선 장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새로운 골목 한번 걸어보고 뭐 한 번도 안 가본 카페 가서 뭐 초코우유를 한번 마셔보고 이런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경험하는 게 여행이고 네. 그게 결국 메타인지를 올려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주는 가장 쉬운 지름길이다.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해라.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메타인지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저희 아이는 많은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거, 낯선 거,
지독히도 싫어합니다. 그렇죠. 안정적인 것만 좋아하고 입었던 옷만 계속 입고 싶어하고 네. 가는 곳만 가고 싶어요. 이건 약간 성향이 있잖아요. 그건 저 닮아서 그래. 와.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여자랑 지독하게 살고 있어요. 저도 좀 낯선 걸 싫어해요. 기가 막히게 닮았어요. 이 성향. 근데 저는 좀 새로운 걸 좋아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아이가 이런 성향이 강한데 이런 아이의 메타인지를 그럼 끌어올리려면은 네.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부모가 끌고 나가야죠. 그거를 막 우는데 질질 우는데 그게 사람이란 게요. 원래 기존의 특정 환경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무조건 있으려는 관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씩 바뀌어서 결국 환경이 그 다른 바뀌는 환경이 계속 유지되면은 결국 적응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민기 형님이 항상 소파에 누워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옆에서 자라서 그런 소리. 전민기 씨는 그 모든 몰 투어를 합니다. 아이파크몰, 스타필드 여기에 가서 아이들 하루 집에서는 종일 누워 있는 게 맞고요. 어디 나가라고 하면 익숙한 곳을 계속. 근데 저도 이해하는 게 네. 그 딱 제가 주변에 방송 같이 하면서 그 눈빛이 똑같은 형 몇 분들이 계세요. 세 명 있어요. 첫 번째 정영진 형이고요. 두 번째 민기 형이고요. 세 번째가 그 조우종 FM대 이제 조우종 형님이거든요. 전부 다 영혼이 한 99% 나가 있어요. 너무 좋았는데? 소름 돋는데? 그거 왜 그런 거야? 맨날 영진 오빠 애들 잘 안 본다고 욕하더니 똑같았네 자기도. 근데 사람 뇌라는 건요. 특히 아이들은요. 지금 이제 이런 어린 아이들 10세 이하의 아이들은요. 이 뇌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돼서 새로운 뇌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잘한다. 그 오늘.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특정 환경을 만들어주면요. 우리 네. 뇌는요. 성향이라는 건 50%밖에 안 돼요. 요즘에 그래요? 많은 그 과학자들이 네. 이 타고난 유전자가 오고 나머지 오는 후생적이다. 에피제네틱스라 그래서 후생 유전학이라 그러는데 결국 우리 5대5. 뇌가 만들어지는 건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점점 발달하거든요. 폭발적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그 만들어지는 가지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부모님의 환경이라는 거죠. 특히 성향이 좀 그래도 특정 환경을 조금씩 노력해서 만들어주면은 우리 뇌 입장에선 너가 이거 원해? 너가 그럼 그런 환경 만들어주면 내가 그쪽으로 가볼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만들어주면 그 태어난 성향 그대로 굳어져 버리는 거죠. 이살이 정확하게 제 친구 딸이 내성적이고 막 그래서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점점 계속 매 주말마다 가니까 다른 텐트 가서 이제는 캠핑 먼저 다니면서 잘 이렇게 가는 묻기도 하고. 와. 그러니까 이 정확하시네요. 이게 저도 사실 어릴 때 진짜 내성적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왕따를 당한 사례도 있었고요. 어릴 때. 그다음에 사람이랑 얘기할 때 눈을 못 맞춰가지고 아빠한테 혼나기도 했어요. 맨날 막 말끝도 흐리고 심지어 뭐 롯데리아나 뭐 짜장면 이런 거 시킬 때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종이에 자꾸 연습하고 전화하는 게 좀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부모님의 환경이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말고 오늘 또 제가 팁 3가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저도 완전히 E로 바뀌고 F로 바뀌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부모님은 그게 계획은 아니었고요. 그냥 부모님 성향이 딱 그거였어요. 이 융합형 인재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가 하이 터치 하이 컨셉이라 그러는데 터치? 맞아요, 정답. 우리 애가 스킨십도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기가 막힌 저도 유전이. 싫어해요. 형은 유명하잖아요. 소성역자로 유명하시는데 그대로 타고난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자다가도 내가 이렇게 한 번만 만지면 발로 이렇게 애가 빡 차요. 보통 그 나이가 어떻게 돼요, 자녀분이? 8살. 너무 좋아할 텐데 엄마의 그 스킨십을. 밀어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고난 게 좀 있긴 하지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터치 하이 컨셉이 뭐냐면 요즘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는 덕목은 전교 1등하고 IQ 높고 이런 게 아니라 네. 하이터치가 뭐냐면 공감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극 F죠. 네. 그 다음에 하이 컨셉은 좀 우리 학창 시절에 전교 1등 이런 친구 말고 막 까불까불거리고 엄청 빵빵 터트리는 애들 있잖아요. 네. 캐릭터 있는 애들. 캐릭터 있는 애들. 이게 하이 센스라 그래요. 이제 이런 2가지 덕목이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극 E랑 극 F겠죠. 그리고 좀 약간 N 성향. MBTI를 맹신하는 건 알지만 굳이 대입하자면 이야기 있게 대입하자면 그런 성향의 사람들인데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지난번에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 오셨는데 요즘 네. 인기 있는 아이는 다 집에서 귀하게 자기 주장을 많이 펼치게 하다 보니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맞아. 애가 반에서 1등이라고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인기가. 그 친구는 좋은 대학을 못 가도 좋은 직장을 취직 못해도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2030, 40년 성공해? 무조건 행복할 거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래서 그런 아이를 만드는 방법은 네. 무조건 많이 안아줘야 돼요. 가장 쉬운 이거 방법이 이게 제일 어렵네. 그 제가 지금 알려드릴 네. 테니까 따라 하실 거죠? 네. 네네. 무조건 네, 네. 자주 네. 사랑해라고 외치는 그건 많이 합니다. 입으로는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밥 먹듯이 해요. 사랑해. 사랑해랑 하루에 몇 안아줘. 번씩. 맞아요. 네. 하루에 그 틈날 때마다 계속 하시고 존스 홉킨스 의대에 네. 나와서 이제 그런 아동 심리 네. 하신 진하영 교수님이나 그다음에 오은영 박사님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 자존감 올려주는 방법은 많이 안아주라. 안아주라. 근데 이거를 환원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네. 몇 가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주면은 부모님도 왜 안아줘야 이게 좋은 건지 납득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제시를 안 해줬어요. 근데 오늘 제가 제시를 해줄게요. 오,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사람이란 것도 좀 약간 유대감이 많고 공감 잘해주고 좀 유들유들해지는 성향의 사람들은 혈중에 이 옥시토신 또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이 많으면은 좀 더 이제 부부간에 굉장히 백년해로하고 사이좋은 부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부랑 맨날 바람 피고 싸우는 부부의 농도를 봐도 그런 백년해로하고 사이좋은 부부들, 바람 안 피는 부부들이 옥시토신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요. 바소프레신 농도도 되게 높고. 우리 이거 검사해보자. 어떻게 해요? 최저 나오는 거 아니야? 최저. 제가 아침마다 가서 안아주려고 하면 계속 얘도 밀어내거든요. 거의 이거 재활용 표시처럼 가족이 서로 다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거의 N극과 N극 서로 밀어내듯이.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 안아주는데 많이 나온다는 많이 거죠. 안아주고 네. 이제 많이 사랑에 표현하면은 그런 게 타고날 때부터 혈중 농도가 적은 친구들도 결국엔 높아진다. 유전자가 켜지거든요. 아. 이게 켜지면은 유들유들해지고 애가 처음엔 이렇게 대면 하다가도 나중에 되면은 서로 먼저 와서 안겨요. 저도 이런 제시를 많이 해드렸더니 우리 사춘기 아이가 극티라서 너무 싫어한다. 어떻게 하든 제발 참고 해봐라. 이렇게 안다고 해서 뭐 애가 막 욕을 하는 건 아니잖냐. 그래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더니 애가 달라져요. 나중에는 안 안아줘, 왜 안 안아주냐고. 그리고 애가 먼저 와서 안긴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동물 스킨십. 모델에서도 이 미국 대륙에 이 브루스란치가 있는데 이 포유류는 95%가 바람을 피거든요. 뭐 인간, 침팬지, 네. 뭐 고릴라, 그럼 본능이야, 본능. 본능이거든요. 근데 유력의 95%를 제외한 5% 중에서 바람을 안 피는 포유류 중에서 브루스란치가 바람을 안 펴요. G예요, G? G예요, G. 얘는 이 호르몬이 그럼 높겠네. 맞아요. 그 평생 백년해로하고 둘만 바라봐주고 막 남편이 설거지해주고 공동 육아하고 이분들이 아니고 이 쥐들은 이 쥐들은. 이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농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근데 옆 동네에 유전자가 비슷한 쥐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맨날 싸워요. 맨날 바람 피고. 낮아. 낮아요. 이거 그러면은 피부과 가가지고 비타민 주사 맞듯이 혹시 주사요법으로 조금 농도를 높일 수도 모르겠어. 있습니까? 맨날 돈 쓸 생각이 늘 쉽게 가요. 나 육아평 인재여서 그래. 하면은 옆에 있는 남편 안기 싫다는 거야. 안기 싫다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로 네이처지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에 이런 옥시토신 스프레이를 팔아가지고 어발에 이렇게 오빠 뿌렸더니 있잖아. 다 있어.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기부를 되게 많이 했대요. 아. 기부를 많이 하고 되게 성향이 좀 유들유들해지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정맥으로 넣거나 이런 거는 이 호르몬이 조그마한 농도의 차이에도 사실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어느 부작용이 나올지 모르고. 좀 위험하구나. 스스로 몸에서 만들어내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부작용이 덜하고 자연스럽게 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괜히 막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비싼 거 뭐 해줄 시간에 있어 이미 이런 게. 아니요 그런 거 없죠. 그냥 다른 왜 이렇게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방송의 흐름을 좀 생각해 주세요. 나 빨리 막 직구해야 되는 줄 알고 프로폴리스 그 스프레이처럼 옥시토신 스프레이 지금 빨리 직구하고 싶단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 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네. 그냥 아침에 안아주라. 20초 안아주고 그다음에 퇴근하고 와서 또 20초 안아주고 그럼 좀 현실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우리 엑소님처럼 융합형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뭐 3학년 때까지 한글을 모르고 이거는 사실 과거에는 공부를 나중에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다라고들 이야기하시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교 멸시 질투의 문화, 특히 인스타 문화 때문에 모든 삶이 부모가 못 공개됐는데 견뎌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못 견디는 거예요. 애는 그대로예요. 그렇지. 사교육 환경도 그렇고. 지난번에 맞아. 선생님도 오셔서 선행학습을 1, 2, 3년씩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학기 정도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 욕심이고요. 다른 부모와 다른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만약에 만들었는데 그 아이가 진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때 좋아하는 애였으면 몰라. 근데 100 중에 99는 그게 아니거든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천재다. 근데 그런 물고기를 나무를 타게 만들고 있으면 다들 그 물고기들은 천재가 아니고 다들 자기를 바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잘하는 게 다른 동물들이에요. 근데 그 동물들 가지고 전부 다 나무 타기 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무 잘 타는 친구들은 박수 쳐주고 나무 타다가 떨어진 애들은 전부 다 나고 자라고 낙인을 찍고 있는데 뭐 다람쥐 같은 아이들은 당연히 나무 잘 타고 좋아하겠죠. 근데 그런 다람쥐 같은 아이들 보고 얘를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다람쥐 같이 나무 잘 타는 아이가 있으면 수달은 되게 수영 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슴은 잘 달릴 수 있잖아요. 부엉이는 잘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최소한 그래도 존중을 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다 나무 타기 시키고 있으니까 우리 애가 수달인데 나무 타기 시키고 숨도 못 쉬는데. 숨도 못 쉬는데 맞아. 막 우리 애가 나가가지고. 물고기인데 막 나무 타기 시키고 높이 올라가라고 나무에서 그렇죠. 빨리 먼저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조교를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본과 1학년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제 의대생들을 자퇴하는 애들이 한두 명 있어요. 그 들어가기 어렵다 의대에 가서도. 그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은 신기하게도 다 이 의사 집안이에요. 그래. 부모님이 의사, 맞아. 엄마 아빠 의사, 삼촌 의사, 할아버지 막 의사 막. 무조건 다.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는 물려받았는데 그 부모님이 무조건 의대를 가야 된다. 근데 결국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다른 것이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돌아갈 필요가 없는 나이대에 만들어주면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20대, 30대 돼서 그걸 늦게 알면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근데 그나마 의사로 돌아가는- 안정적으로 지내면서 돌아가면 괜찮잖아요. 취미생활처럼. 엔장로. 의사, 엔장로니까 본업 딱 하고 그쵸. 나머지 여가 시간에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그게 진짜 찐 행복일까 아니면 그걸 하나 걸쳐서 하는 게 진짜 행복일까 봤을 때 저는 진짜 본질적인 행복은 그게 아니고 진짜 어릴 때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가는 게 행복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실은 요즘에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좀 많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야 네. 마흔이 넘어가지고. 지금이라도 한 것도 진짜 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죽을 때 돼서요. 이런 생각을 대부분 이래요. 내가 지금 사는 게 맞나? 내가 그때 그거 할 걸 왜 남 얘기 듣고 참고 살았을까? 맞아. 다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돌아가는 것도 행복이다. 근데 최소한 자라나는 지금 알파 세대만큼은 돌아가게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뭘로 돌아가실 거예요? 혹시 의사가 되실 생각도 없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사실은 아버지가 정해주는 방향으로 좀 많이 가다가 안 갔잖아. 아니, 그러니까 반항을 많이 하긴 했죠. 가진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사는 굉장히 길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좀 생각이 드네. 약간 그러면 어쨌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융합형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바깥을 많이 다녀야 하지만 또 그게 매주 그게 여건이 안 되는 부모님들도 그쵸. 많다 보니 혹시 집안에서 그러면 뭔가 이 아이를 조금 융합형 인재로 기를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나요? 아니, 물론 시간이 우리는 나면 아이와 집안에 있기 싫습니다. 바깥으로 데려갈 수 있지만 민기 그래도 형은 집 안에서 어떻게든 집안, 쇼핑몰, 또 이제 집안 대신에 그럼 소파에 그렇지. 누워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그렇지. 여행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융합형 인재라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야 일단 좋아 보이는 걸 가려내고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방법이 여행도 있지만 결국 그 새로운 경험이라 그랬잖아요. 주변에 살면서 손쉽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그거 적극 활용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가 독서예요, 독서. 간접 경험이니까. 독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네.
사실 독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머리에 뭔가 많이 쌓이는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엄청 만들어지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시대거든요. 네. 뭐 바드라던가. 제가 최근에 이제 삼성 SDS에서 최초로 기업형 생성형 인공지능을 공개하는 진짜 그 헤드급 임원들만 모아서 하는 그 비공개 그런 강연에서 제가 최초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이제 진행을 맡아서 거기에 이제 현업 전문가분들의 얘기도 나눴는데 진짜로 이제는 이런 인공지능 생성 AI를 쓸 수 있는 아이랑 못 쓰는 아이로 나뉘는 시대예요. 그러면 어쨌든 지식 혹은 뭔가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챗GPT는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는 답은 다 나오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답을 다 알려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려줘요. 챗GPT는 생성 AI가. 약간 지금은 뭐 많이 외워서 전교 1등에서 좋은 대학 가는 그게 예전엔 경쟁력이지만 이제는 그게 경쟁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조차도 이제는요 스페셜리스트나 그 IQ 높거나 수능 잘 본 사람을 안 뽑아요. 대기업에서는 지금 블라인드 테스트라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대학 나온지 몰라요. 약간 결국에는 어떤 질문을 잘 던지냐가 그 융합형 인재의 관건인데 이 독서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인생을 한 10번 살아보면 돼요. 10번 살아보신 분 없잖아요. 전부 다 인생이 처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0억 인구 중에서 제프 베조스가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나오고 빌 게이츠가 나오고 누군가는 인생을 말아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이제 진짜 융합형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부 다 독이거든요. 다 독서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렇냐면 이분들의 인생을 한 여러 번 살아봤어요. 그게 진짜 이제 관뚜껑 열고 나와가지고 황골탈퇴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독서를 하는 것 자체가 지식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녹여낸 게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이 읽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N회차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게 A랑 B 선택지 중에서 더 나은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결국 성공하는 건데 그쵸. 우리가 뭐 주식장 코인하는 것처럼 한 번 매수 매도해가지고 올인해가지고 결판나는 게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 수천만 번을 끊임없는 선택을 하는데 진리는 모른다는 거죠. 진짜 정답은. 하지만 독서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겪어보면은 결국 더 나은 선택을 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퍼센트가 1%라도 올라가면 이거는 시작은 나비의 날개짓이지만 그게 기하급속으로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벌리고 결국에는 엄청 행복한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애는 아직 글씨를 못 읽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은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줘야죠. 아, 엄마가. 그림책 이런 거 같이 읽고. 아. 그러니까 이런 책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이런 것이 없게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실 이 독서라는 게 결국 똑같아요. 요즘에 독서 많이 하면 메타인지가 들어간다. 이게 결국 메타인지가 뭡니까? 그냥 사고하고 나서 거울 앞에서 존잘 이렇게 주관적인 나의 판단 이런 걸 걷어내고 한 발자국 물러나서 나를 보는 게 메타인지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많이 할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결국 제가 말씀드린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여행, 독서 이런 것들이 독서? 큰 도움이 되고 독서도 막 억지로 시키지 말고 네. 그냥 서점이나 요즘에 이런 데 가면 진짜 재밌게 잘 돼 있거든요. 그쵸. 교보문경 이런 데 가면은 거기에 막 놀이시설도 많고요. 맛있는 것도 팔고요. 꼭 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줘요. 그리고 같이 놀아요 그냥. 그리고 가면 앉아있으면 아이가 특히 아동 코너 이런 거 보면은 알록달록한 거 재밌는 책 많거든요. 그쵸. 네. 그렇게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태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독서도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집안에 있어도 끊임없이 대화를 하셔야 돼요. 대화. 이 대화라는 게 이제 소통, 손 드는 거, 손 드는 거. 네. 그래서 사실 손 한 번 드는 게 우리 애 전교 1등 시키는 것보다 더 쉽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손 한 번 드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끊임없이 태어날 때부터 비교멸시 질투 환경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아무도 질문 잘 안 해, 소통을 맞아. 안 해요. 불통의 시대라고 하는데 누군가 학교에서 박수를 이제 열심히 이렇게 손들면 박수 쳐주거든요. 근데 전부 다 박수 쳐주는 사람들은 이 손드는 사람 보고 이제 박수 쳐주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새끼 왜 이렇게 나대지? 나대지. 나대지. 나댄다. 이게 대한민국 문화가 원래 그냥 그런 거예요. 조선시대 때부터 그 유교 그래, 문화, 그래. 이 맞아. 군대 문화, 대기업의 수직적인 문화.
심지어 이 존댓말도 불통하게 만드는 문화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멘토랍시고 주변에서 겸손해, 중간만 가, 맞아. 논한돌이 정맞아. 맞아. 계속 이렇게 하니까 애가 질문을 못해요. 근데 사실은 열심히 이 손드는 것 자체가 이 다른 사람과의 유대 커넥션이거든요. 네. 열심히 손들고 할수록 내가 싫어하는 게 보이고 좋아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나 이런 태도는 결국 부모님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거치기 전에 먼저 나고 자라고 가장 살을 많이 부대끼고 만나는 사람이 결국 엄마 아빠거든요. 그치. 근데 엄마 아빠가 피곤하다고 소파에서 넷플릭스만 보고 있고 전민기 씨 잘 듣고 있죠? 배달의 민족 아무 얘기 안 하고 접니다, 저. 최소한 집에 있을 거면은 대화는 하긴 하는데. 대화는 많이 하세요. 네. 소통 많이 하고 질문 많이 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자기보다 뭔가 급이 낮다고 생각하거나 어리거나 그러면은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자기보다 뭔가 뛰어난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그러지. 왜 자존심 상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이가 모를 것 같아도 아빠는 이게 궁금한데 엄마는 이게 궁금한데 이건 왜 그래? 그럼 아이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정답이 없는 시대예요. 그건 내가 잘하고 있네. 전 진짜 몰라서 물어보거든요. 내가 뭘 설명하면은,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하고서. 애가 가끔은 한심하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를. 저는 뭐 자존심은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게 한심하게 보는 것 같으면서도 아이가 자존감 올라가면서 소통 진짜. 능력이 올라가요. 네. 그렇구나. 잘하고 있네요, 저. 그쵸? 네네네. 네, 융합형 인재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또한 그냥 기본에 충실한 교육이네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맞아요. 꼭 융합형 인재라고 해서 뭐 특별한 무언가가 반드시 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뭐 이런 점들을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엔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학문이나 특정 과에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기초를 탄탄하게 해두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나아갈 방향이 좀 네. 다양해질 것 같아요. 거시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가 과연 내가 넣어주고 있는 행복이 200살까지 살 건데 얘는. 그렇죠. 200살까지 살 건데 40년짜리 행복을 심어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결국 200년짜리 행복은요. 아이가 결국에는 이 교과 과정을 굳이 안 따라가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이런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데 그 알게 되는 게 결국 명사로서 흔히 말하는 우리 그 직업 직장 있잖아요. 네. 그건 아니거든요. 네. 이 명사로서의 꿈 타이틀은 이제는 40년짜리고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선생님 이런 뭐 직장이 대기업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50년 되면 사라질 꿈이라는 거고 결국 저도 부닥치고 겪으면서 예전에는 꿈이 명사였지만 이제는 그걸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뭐예요? 저는 제가 이제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저는 과학을 되게 좋아하는 것도 알게 됐고 이렇게 설명충 말하는 거 되게 말씀을 오늘 너무 끼어들 잘하세요. 팀이 너무 없었어요. 네. 그 편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자주 오세요. 내용이 좋기 그렇게 때문에. 좋으면 말하는 거. 저는 근데 제가 여기 출연한 이유가 네. 일단 뭐 PD님이랑 개인적인 네. 인연도 있고 민기 형 좋아하고 민현님 좋아하고 제가 강연하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여기 강연료도 묻지도 않고 출연도 묻지고 이거 받으면 다 또 기부할 거예요. 네. 진짜? 우와, 뭐 제가 그거 스프레이 뿌린 거 아니에요? 맞아 옥수수 뿌리고 왔어요. 기부하고 아, 싶어가지고. 뿌리고 왔대. 제가 공개는 못하지만 제가 시간당 이 정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 지금 강연 요청 왔는데 1시간에 이 정도 받아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나 사드릴게요. 진짜 고맙습니다. 기부하고 가세요. 재능 기부네, 재능 네네, 기부. 그래서 진짜. 아무튼 저는 결국에는 깨지고 부닥치고 결국 30살의 꿈을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과학 좋아하고 설명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좋아하는 거 이제 관심 받는 거 관종. 근데 저는 사실은 과학에서 1등이 될 수 없었고 설명 잘하는 것도 사실 유재석 씨, 강호동 씨처럼 잘하지도 못해요. 그 정도로 스페셜리스트. 두 개를 융합해서 1등이 되어거든요. 그렇죠. 아, 약간 1.5등, 1.5등 이렇게 해가지고 1등이 된 그게 거야. 융합형 인재인 거래요. 아. 사람들 앞에 서서 관종도 사실 저는 노홍철 씨처럼 스페셜리스트 관종은 못 되거든요. 그치. 근데 저는 과학을 사람들 앞에 서서 쉽고 재밌게 설명해 준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오. 이게 바로 제너럴리스트로서 무조건 한 분야를 좋아해서 거기서 1등이 못 돼도 좋아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융합해. 평균 이상만 잘해도 사실 그게 예체능 같이 막 극단적으로 뭐 피겨라든가 수영이 아닌 이상은 대개는 어릴 때 조금이라도 빨리 경험하고 그 좋아하는 분야를 조금만 오래 하다 보면
평균보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엮어보면은 이 제너럴리스트로서 꿈이 문장이 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과학을 사람들에게 쉽고 재밌게 알려줄래요라는 문장으로서 꿈을 다시 바꿨고 이 꿈은 직장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200년짜리 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네. 저는 100살이 돼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치. 유튜브에 나올 수 있고 최재천 박사님처럼 그렇죠. 네네. 나이 들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 약간 저의 인생의 네. 모토 중 하나가 인생의 이 행복은 이 속력이 아니라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볼멘사로 제가 학교에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강연 가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 선생님, 아무리 이제 인생이 공평하다 그래도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365일 일주일 24시간 똑같이 주어져도 옆에 금수저 친구들은 슈퍼카 타고 출발하고 나는 엄마 아빠 등에 업고 출발하는데 어떻게 동시에 도착하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슈퍼카 탄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든 부모의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이나 교육관이 잘못됐으면요. 대개는 이 아이가 만약에 행복의 길이 그 아이가 서울에서 부산 쪽이 진짜 그 아이가 가는 행복의 길이면 대개는 북한으로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300km면 가는 거리를 800km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 부러워할 게 없는 게 부모님이 슈퍼카 사주잖아요. 네. 이 친구한테 너 저기 뭐야 개인용 비행기 사라고 압박한다니까요. 너 주변에 의사 중에서 네가 1등 해야 되고. 맞아요.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800km, 900km 해서 돌아갈 바에는 방향을 처음에 잡으면 기계 시속 10km라도 느리더라도 그게 가속이 붙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기만의 행복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거를 좀 유념을 해서 네. 방향성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듣다 보니까 나도 융합형 인재 같아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네. 이제 외고에서 네. 다 공부할 때 저는 당구 치고 공부 1등 아니었죠? 여자 만나고 사실은 그 여자친구들 담배 피고, 재밌게 네. 해주려고 네. 수련했던 유머들 지금 쓰고 있거든요. 색드립으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 내가 좋아해서 한 거거든요. 재밌어서. 그게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거면 인재가 될 수, 융합이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무슨 강연을 한번 제대로 된 강연을 들어본 것 같아요. 융합형 맞아. 인재도 중요한데 우리 아이를 어떤 방향으로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일단 저는 이번 주 주말에 산에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미션처럼 서울에 있는 모든 산에 가겠습니다. 아, 그 숙제처럼 하지 마시고 본인도 하면서 즐겨야죠. 일단 그쵸? 노력하면은 또 그렇죠. 맞아. 그냥 일단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많이 안아주세요. 많이 안아주고 예. 이제 사랑의 표현 많이 하고. 유라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아이를 융합형 인재로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길을 쫑긋하고 왔는데 200년 행복, 거시적인 육아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부터 좀 먼저 행복을 찾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인스타도 좀 줄이고 네. 약간 그런 걸 많이 배워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미녀님이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느끼신 게 있어요? 저는 투트랙으로 갑니다. 융합형 인재이기 때문에 성공 가도는 또 성공 가도대로 달리고 저의 어떤 정서적인 행복감은 행복감대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오늘 이렇게 사실 진짜 귀한 시간 내주신 거거든요. 맞아. 엑소쌤 같은 경우는, 엑소 같은 경우는 진짜 요즘 찾는 곳이 많아가지고, 예. 정말 아까 그 금액을 보고서 정민이와 저를 좋아해서 나와주신 더 분발해야겠죠. 그리고 라는 거를 크게 느꼈습니다. 진짜 좋아했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저민규 씨. 민경님은 항상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저희가 만난 적은 없지만 항상 방송에 있는데 마주치면 먼저 인사해줘. 다가와서. 엑소 근데 눈빛은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혼은 없어, 대신. 제가 원래 이제 아이형인데 이처럼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엑소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부르기가 좀 애매해졌네요. 요거 AI 들어봐야지. 아까 맞아. 얘기했잖아. 정말 시간 나고 저기 한번 또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네.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교육 방식 그러니까 학원 보낼 시간에 뭔가를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팁들을 알려주도록 너무 궁금한데 저도 이거? 꼭 불러주세요. 예. 번호표 뽑고. 우리 작가님 통해서 엑소가 나오고 싶을 때 네.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 네. 제가 네.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결국 융합형 인재라 하면 이것도 제가 느낀 거는 부모는 늘 본인의 욕심 좀 내려놓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 또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주제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훌륭한 인재로 키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